안녕하세요. UI 테스트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FE 플랫폼 팀의 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UI 테스트를 적용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슈와 짤막한 적용 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주제를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UI 테스트를 적용할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UI 테스트를 적용한 이유와 만나본 이슈들, 그래서 잘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혹시 서비스를 개발하시다가 운영을 위한 사내 어드민 페이지를 개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내 어드민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들은 백엔드 개발자 조르디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어서 본인이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누군가 예쁘게 디자인해주면 좋겠는데 디자이너들은 이제 스프린트 막바지라 좀 바쁘네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머티리얼 UI, 엔트 디자인 등의 많은 디자인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뭘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프론트엔드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프레임워크들은 많은데 사용법들이 다 다르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내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사내 어드민 페이지 개발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어드민 UI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드민 UI 컴포넌트는 IDS라는 사내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IDS는 카카오의 사내 서비스의 디자인 가이드를 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리액트나 뷰 같은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고, 현재는 이제 리액트 버전이 릴리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드민 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다른 파트에서 UI가 깨진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름 꼼꼼히 체크한다고 했지만은 릴리즈 전에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런 어드민 UI 컴포넌트와 같은 공통 디자인 컴포넌트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데요. 만약에 작업한 코드에 로직상의 버그가 있다면 유닛 테스트나 코드 리뷰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지만 UI 변경 사항은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북을 적용해서 각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매번 수동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나 리뷰어 둘 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스냅샷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냅샷 테스트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돔이 예기치 않게 변경되었을 때 기존 버전의 코드와 현재 버전의 코드 스냅샷을 비교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제스트를 통해 비교적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리액트 기준으로 실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마운트하지 않고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테스트 렌더러를 통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순수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렌더링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어드민 UI 컴포넌트는 스토리북을 적용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직접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스토리북에서 스냅샷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애드온이 있는지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스토리북 문서로 확인해본 결과 생성된 스토리들의 자동으로 제스트 스냅샷 테스트를 수행해주는 스토리샷이라는 공식 애드온이 있어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애드온 적용을 위해서 스토리샷 애드온과 리액트 컴포넌트 직렬화를 위한 리액트 테스트 렌더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때 제스트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테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 몇 줄만 작성을 하면 제스트 테스트가 돌아갈 때 스토리샷 애드온이 프로젝트 내 스토리들을 찾아서 스냅샷을 생성하고 과거 버전이 있다면 이를 비교해 줍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스냅샷 테스트 설정이 끝나서 저녁에 뭘 먹지? 라는 고민과 함께 테스트를 실행해 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네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발생한 에러를 확인해보니 스냅샷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스토리에서 리액트 훅을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스레드를 좀 찾아보니 문제의 원인은 스토리샷이 스토리를 읽어올 때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감싸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리액트 훅의 경우 함수형 컴포넌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감싸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토리북에는 이미 로직 내에 반영되어서 해결된 이슈였지만 스토리샷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반영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토리북 설정을 좀 수정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스토리북의 preview.js에서 add decorator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감싸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릴리즈된 6점대 버전에서는 스토리샷 내부에서 렌더 트리를 가져올 때 자체적으로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호출해서 감싸주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버전을 올리고 add decorator를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에러를 수정하고 다시 npm 테스트를 시도해봤는데요. 새로운 에러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에러의 근원지는 체크박스나 인프처럼 래프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IDS 마크업을 최대한 수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체크박스나 인풋과 같은 컴포넌트들이 래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뭔가 렌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를 좀 검색을 해보니 역시 렌더러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소개드린 리액트 테스트 렌더러의 동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리액트 컴포넌트를 순수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렌더링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리액트 돔을 마운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결된 레프를 읽을 수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액트 문서를 참조해보니 이 문제를 이제 크레이트 노드버그를 사용해서 모의 레프를 넘기는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리액트 테스트 렌더러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생각했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레프를 걷어내거나 스냅샷 테스트 시에 실제 리액트 돔을 마운트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결론은 최대한 마크업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내부 개발 방향에 의거해서 렌더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샷 문서를 확인해보니 쉽게 렌더러를 교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컴포넌트 유닛 테스트에 많이 사용되는 엔자임으로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교체를 진행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슈들인데요. 어드민 UI 컴포넌트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노레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어 패키지는 데이스피커나 타임피커와 같이 패키지 간에 중복되는 로직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리액트 패키지가 코어 패키지와 상위 계층의 에셋을 참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스트는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웹팩에 설정된 알리아스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스트 컴피그에 별도의 알리아스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제스트 컴피그의 루트 dir은 해당 설정 파일에 위치한 디렉토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상위 디렉토리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리액트 패키지의 루트 dir 기준으로 코어 패키지와 에셋의 알리아스를 설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코어 패키지를 사내 npm에 배포하고 에셋은 패키지들이 중복으로 들고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모노레포 구조가 가지는 장점이 사라지며 에셋의 중복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스냅샷 테스트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점은 이제 다른 테스트들도 이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상위 디렉토리가 모든 테스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트 dir을 최상위 디렉토리로 변경해서 알리아스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하지만은 이제 제스트 컴피그가 좀 지저분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지저분하고 무식하지만은 루트 dir을 최상위 디렉토리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고백하자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깔끔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감지하지 못한 다른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동작하게 만들고 추후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은 리팩토링을 수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루트 dir을 최상위 디렉토리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이제 패키지 JSON에서 파일 패키지를 참조하는 방법이나 심볼 링크를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했지만 이 방법들은 오히려 설정 파일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복잡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발생했던 작은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스토리샷이 스토리 하나에 대해서만 스냅샷을 생성하고 죽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토리북 메뉴 계층 구조를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 타이틀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스토리북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발생한 실수였습니다. 이제 스토리샷 애드온은 타이틀을 기반으로 각 스토리 스냅샷 이름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된 타이틀로 인해서 이제 크래시가 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는 스토리북 버전에서는 타이틀이 중복되어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현재 6.0대 버전에서는 이제 에러를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수십 개의 스토리 구조를 전부 변경하는 작업을 힘들게 진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활용한 예제 스토리를 만들 때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랜덤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랜덤한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스냅샷 테스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고정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냅샷 테스트를 구축하고 모든 여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스냅샷 테스트지만은 스냅샷 테스트는 돔의 변경사항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CSS의 변경사항도 추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죠. 물론 CSS인 JS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면은 컴포넌트 CSS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플레인 CSS를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단기간 안에 불가능하죠. 따라서 UI의 변경사항을 추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환경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컴포넌트가 렌더링된 상태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비교하는 테스트입니다. 스냅샷 테스트와 결과를 비교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이미지를 비교하다 보니 UI의 변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빠르게 도입한 이유는 스냅샷 테스트만으로는 완전한 UI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스토리샷의 이를 위한 별도 애드온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스토리샷 퍼페티어라는 애드온인데요. 이 애드온은 퍼페티어와 여러 제스트 애드온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미 크로매틱이나 퍼시 같은 훌륭한 사용 서비스들이 여러 존재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이 사내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애드온을 기반으로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구성했습니다. 애드온 설치와 기본적인 설정은 스냅샷 테스트와 유사합니다. 설정 역시 몇 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끝나고 npm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에러가 발생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가 동작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보니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GIF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컴포넌트에 GIF가 포함된 경우 타이밍 문제로 완전하게 동일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스토리는 앞서 랜덤 데이터로 문제가 된 예제인데 사실 GIF 로딩도 있어 보이려고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GIF 로딩을 강제로 딜레이시킨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지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페일러 스레스홀드 옵션을 적절히 설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 액티브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피커나 셀렉트와 같은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가지는데요.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 컴포넌트들이 닫힌 상태라면 사실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트 피커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액티브 상태를 주입받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컴포넌트들은 CSS로 하위 엘리먼트의 액티브 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애드온에서 제공하는 비포 스크린샷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비포 스크린샷 옵션을 사용하면 해당 스토리를 캡처하기 전에 동작할 로직을 선언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해당 애드온은 퍼페티어 기반 애드온이라 코드와 같이 페이지에 직접 접근해서 동작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테스트 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를 적용해서 개발하고 운영을 해보니 테스트 속도가 매우 느릴 뿐더러 로컬에서 실행하는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헤들리스 브라우저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리 88개 기준으로 3분가량 소요되고 있었는데 스토리는 더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치 옵션을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커밋 훅을 걸어서 처리하다가 푸시 훅으로 변경을 했지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서로 테스트 수행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 로컬 환경에서 생성한 이미지와 동료들의 로컬 환경에서 생성한 이미지가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젠긴스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각적 회귀 테스트 대상이 될 스토리북 URL이 필요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미 GitHub에 새로운 PR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프리뷰 스토리북을 생성하고 이를 댓글로 알려주는 트리거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 프리뷰 스토리북을 대상으로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빌드 배포하기 때문에 일관된 환경을 갖췄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간단한 시나리오 초안을 먼저 작성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PR이 올라오면은 프리뷰 스토리북 생성 잡이 트리거되고요. 이어서 생성된 프리뷰 스토리북을 대상으로 스냅샷 테스트랑 시각적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성공 실패에 대한 결과를 PR의 댓글에 남기는 간단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가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후속 작업을 핸들링할 수 있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스크립트가 로컬에서는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도커 컨테이너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니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로컬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도커 컨테이너 환경 문제로 인해서 헤들리스 브라우저가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퍼페티어 문서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일반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알파인 리눅스를 베이스로 사용하는데요. 문서 내 트러블 슈팅 부분을 보니 알파인 리눅스에서 실행하는 경우 크로미움 및 몇몇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로미움을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퍼페티어가 별개로 크롬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에 설치된 크로미움을 사용하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페티어 문서를 참고해서 도커 파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안내받은 설정을 추가하고 이미지를 새로 빌드하니까 정상적으로 시각적 회귀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니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생성된 디프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한글이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있었습니다.
알파인 리눅스는 기본으로 한글 폰트를 탑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폰트를 별도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글 폰트를 설치해주는 작업을 이제 도커 파일에 추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작업은 완료되었고 젠킨스 연동만 하면 모든 여정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프리뷰 생성이 완료된 후에 젠킨스가 다음 잡을 트리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각 테스트는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프리뷰의 PR 번호와 브랜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이제 젠킨스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전 잡에서 가지고 있던 파라미터를 다음 잡에 넘기면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리거의 주체가 이제 특정 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진행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결론은 이제 GitHub 레이블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GitHub 레이블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트리거의 주체가 잡이 아니고 GitHub PR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동한 플로우를 설명드리면은 처음 PR이 생성되거나 새로운 커밋이 발생하면은 공통으로 사용할 도커 베이스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다음으로 프리뷰 레이블을 추가하고 이 레이블에 매칭되는 잡이 이를 감지해서 프리뷰를 빌드 배포를 진행하고요. 프리뷰 배포가 완료되면은 각 테스트들에 대한 레이블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테스트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테스트 결과를 댓글로 남기면서 모든 플로우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나름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한 테스트들이 쓸만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릴 차례인데요. 미리 본 한 줄 결론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의 가이드와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도적인 UI 변경이라면 어떻게 새로운 스냅샷과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개발 중의 서비스가 세세한 컴포넌트와 이제 페이지 단위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전 스토리북 사용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정말로 현재 상황에서 이 테스트들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서비스의 UI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서비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케이스인지, 그리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력보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큰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유닛 테스트는 어느 환경에서나 빠르게 동작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은 테스트지만 시각적 회귀 테스트의 경우에는 잘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직접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이프레스 기반 E2E 테스트를 추가해서 총 4가지 테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테스트들이 각 테스트 간의 부족한 점을 잘 메워주고 있어서 로직이나 UI 변경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실패 시에 PR에 댓글 다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